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우려로 하락했다가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로 돌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빅테크 종목군들 혼조 보인 가운데 금융, 에너지, 자동차주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2분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대규모 매도했는데 좀 변화가 생길지 이제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첫날부터 과열 종목이 바로 등장했잖아요. 공매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반전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제법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낙폭을 만회했거든요. 근데 보면 상승한 업종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소비재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제 플러스가 났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품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장중에 되게 많이 빠졌다가 낙폭이 좀 과도한 것 같아라고 봐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된 건데, 이렇게 매수 유입되는 데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월별로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4월이 대체로 상승 확률과 평균 상승률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4월의 증시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오히려 관세제로 노출이 되고 나면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오늘 장에 유난히 많이 매수를 이제 붙이면서 지수가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좀 돌리거나 낙폭을 줄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뭐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강하게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국가의 관세에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참모들에게는 더 강하게 대응하라 지시했다라고 하고, 수입차 가격 올라가거나 말거나 자기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 쏟아내다 보니까 여러 어떤 증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투자들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안함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분석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1분기 증시 낙폭 자체가 2022년 이후에 최대폭, 그리고 2월 말 이후에 시가총액이 5조 달러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일부에서는 예상보다 관세율이 낮게 된다라면,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은 25% 관세율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 관세는 그거보다 낮을 거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9%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상보다 관세가 낮게 나온다라면 주식시장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하는 것도 일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리사수, 이게 지금 리사수라고 AMD의 CEO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결과적으로 AI에 대한 어떤 수요, 인프라 관련된 어떤 수요는 엄청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AI 버블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나왔던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어떤 철수설,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라는 메시지가 또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회복세를 보였고, 이런 점이 또 지수가 이제 만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좀 일부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증시 전망은 대부분 다 오늘 안 좋게 전망을 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성장률, 침체 확률, 실질 관세율 다 부정적으로 수정을 했고요. 주식시장도 6,500에서 6,200으로 바꿨었는데 또 5,700으로 거의 올라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RBC 같은 경우도 좀 시나리오를 나눴는데 5,500포인트, S&P 500 지수 5,500이 지지가 돼야 된다. 만약에 지지가 되면 연말에 6,20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붕괴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 밑에까지도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데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진단하면서 증시 전망은 6,400에서 6,100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나 소비자들, 투자자들 모두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석가들은 대부분 다 뭐 한 3명 부정적, 1명 낙관, 뭐 이렇게 좀 부정론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투자자들에게는 불안함을 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이거를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답변을 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게 또 머스크의 어떤 도지 이슈들 뭐 이런 것들 뭐 순서로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관세 전쟁,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관세 뉴스에 대해서 투자들이 그만큼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미국의 침체 확률은 기존의 20에서 35%, GDP 성장률은 1.5에서 1%로 낮추고, 물가 전망은 높이고, 실업률도 전망치를 높이고, 그러니까 뭐 전망 자체를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막 수정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도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고 둔화가 되면 이거는 무조건 트럼프 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반전을 이끌 만한 어떤 카드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익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되게 완만하게 이제 수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들 보면 테슬라가 오늘 주가가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이제 낙폭을 줄였는데, 로마 매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게 혹시 악감정을 가진 발화가 아니냐, 방화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평균 중고차 가격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는 새 차든 중고차든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고, 근데 자동차주는 오늘 또 올랐습니다. 결국엔 협상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자동차 가격이 4만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25% 관세 적용하면 10,000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두진 않을 것 같고, 트럼프가 수입차 가격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쓴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경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수입차 가격 관세 협상해서 안 올라갈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혹시 후자 쪽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관세 국면에서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하면서 맥도날드, 뭐 도미노 피자 이런 종목을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올라갔죠 오늘. 러시아에 대한 압박, 또 이란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원유 공급을 또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에너지주들이 또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갭 하락해서 보통 저 정도 빠지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죠. 근데 우리 증시가 갭 하락해서 큰 음봉이 나온 다음 날 시장이 좀 돌아서는 그런 어떤 패턴을 과거에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장으로 끝나고, 어쨌든 갭 하락 이후에 좀 종가 자체도 끝나는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대부분 다 이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의 저점이 이번 국면의 저점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점이 되려면 수급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도 여력이 10,000계약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쭉 이제 돌리면서 이제는 상승 쪽으로 돌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물도 바뀌고, 삼성전자도 넉넉하게 올라가고, 코스닥도 아주 급등을 해서 신용 털리지 않는 자리로 올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은, 이거 이 차트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분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차트에서 저 60선이 코스닥에는 굉장히 중요한 반전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쭉 하락해서 60분기선까지 빠지게 되면 그 분기까지는 너무 심하게 반영했는데 라고 하면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사실은 그래서 코스닥 되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난주에 빠지면서 또 3일 동안 6.5%나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60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 선에서는 방어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 다음 분기에는 좀 시장이 돌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낙폭과대한 상태에서 이제 매수가 가동될 위치는 됩니다. 위치는 되는데, 실제로 이제 수급이 가동이 되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수급을 보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매도를 했는데, 지난 어떤 2월 3일 전후, 그러니까 2월 3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했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때 당시에 또 그때 큰 음봉 나왔을 때 2월 28일인데 그때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팔았어요. 그때도 1조 5천억 팔았는데 그 다음에 매도 강도가 좀 얇아지면서 단기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죠. 물론 이제 3월 11일에 한 차례 또 빠지고 그때 1조 5천억 매도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 또 매수로 바뀌면서 시장이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오늘장에서
한동안 반등장으로 넘어가는 게 확인이 되려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완전히 뚝 떨어지고 줄어들고 아니면 아예 매수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로는 이제 반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도 매도 규모가 제법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만기 때까지는 시장이 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장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동향이 이제 어제로 바닥을 친 건지 아니면 돌아선 건지 이게 이제 가늠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법.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날짜의 표기 이제 아직 우리가 데이터를 보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 날짜 신용은 되게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용이 본격적으로 털려 나오기 시작한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 어설프게 마이너스권에 있으면 오후장에 또 1시 구간 전후돼서 분차트 코스닥 분차트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려면 아주 넉넉하게 올라가야 돼요. 한 2% 정도 저점 대비 올라가 있어야 이 자리를 벗어난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 그리고 관세 재료가 사실상 노출이 된 거죠. 공매도는 시작이 됐고 25% 관세는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오히려 이제 또 다른 시작으로 볼 거냐. 이건데 일단 보통 시장은 눈에 보이면 걱정을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어제 1조 5천억, 보통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1조 5천억 이상의 대규모 매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매수로 바뀌거나 매도를 확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 날짜가 지수 저점이 되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제가 뉴스를 확인을 날짜 나온 거 못 보고 잠정 날짜만 봤는데 하여튼 7일 또는 8일로 시장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럴 때 또 동네 바보용에서 다시 컴백을 해서 이제 주도하는 형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이 6.5%나 3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넉넉하게 반등하지 않으면 신용이 언제든지 이제 확 털려 나오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 넉넉하게 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종가까지도, 이게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모처럼 반등하네, 여기다 대고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안한 장세가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닥은 어제 쳤어라고 하면서 이제 낙폭을 많이 하면서 오늘 양봉으로 끝나느냐, 음봉으로 끝나느냐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의 어떤 종가의 어떤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공매도가 뭐 일부에서는 뭐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득이 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근데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어제 같은 경우 하이닉스 공매도 비중이 24%였어요. 어제 공매도가 120만 주였거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공매도 비중 40%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126만 주. 그러니까 이게 하락한 게 뭐, 이 한미반도체 고점 대비 반토막난 종목인데, 물론 저점 대비는 엄청나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반토막난 종목이잖아요. 이게 공매도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어제 종가가 찍히지는 않았을 건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매도가 너무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측면도 좀 있죠. 이게 두 종목 다 공매도 과열돼도 오늘 공매도 못 쳐요. 예, 그 정도로 그냥 어제 신나게 공매도가 나왔던 종목인데, 어쨌든 공매도 자체가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별로 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일부 시작되면서 초기에는 또 공매도가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이 오늘 그런 흐름을 좀 이제 이겨낼 수 있는지, 뭐 하루 만에 뭐 쇼커버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매도가 시장에 계속 당분간은 초반에 업종별로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이 점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제가 코스닥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역대 6위였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이 빠지고 나면 보통 1개월 후에 돌아보면 시장이 많이 올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면 대체로. 그래서 뭐 대체로 저렇게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한 2, 3일 걸쳐서 분할 매수하면 그다음 한 달 후에 왔더니 수익이 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릴 자료가 저거였다가 이제 공매도 수치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꿨는데, 어쨌든 뭐 그런 통계들이 있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이게 더 메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동향이 향후의 주식시장에 뭐
바닥인지 아닌지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 점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